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59번째 시간이고요. 네, 이번에는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강의를 나가면서 느꼈던 점과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신 질문들,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퓨전 360 카페에 올라온 여러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퓨전 360 초보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과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퓨전 360 스케치에서 만나는 여러 질문들입니다. 스케치를 정확하게 했는데 완전 구속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건 나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딘가 구속 조건이 빠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여기 라인 구속이 아직이죠. 그래서 수평 구속을 넣어주면 이제 완전 구속이 됩니다. 디멘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디멘션이 빠지게 되면 이제 구속이 풀어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실수는 구속이 빠진 라인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남아 있으니까 쉽게 확인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빠진 부분에 디멘션을 다시 넣어주면 되고요. 네, 하지만 라인은 구속이 걸렸지만 라인 끝의 포인트에 구속이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정확한 포인트에 스냅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라인 자체는 검정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인이 전부 검정색이지만 아직 완전 구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쓸데없는 포인트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포인트를 자꾸 움직여 보면 떨어지네요. 자, 이 포인트가 이 서클의 원주 위에 스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속이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치 구속을 걸어주면 이제 완전 구속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구속을 완벽하게 끝내줘야 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의외로 모든 스케치 구속의 시작은 원점에서부터라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퓨전 360 오리진에서 유일하게 고정된 지점은 바로 이 원점이고요. 그래서 이 원점에 직접 일치 구속을 걸거나 컨트롤 Z 하고요. 또는 원점으로부터 디멘션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 네, 완전 구속이 되었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정말 구속 조건 제대로 다 넣었는데도 자물쇠가 안 걸리는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0중 8구는 중복된 라인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단순한 렉탱글을 보면요. 자, 원점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평, 수직, 그리고 수치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 완전 구속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봐서는 쓸데없는 포인트도 보이지도 않고요. 자, 이럴 때는 드래그해서 전체 스케치를 확인해 보면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이렇게 포인트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꾹 눌러서 확인해 보면 여기는 스케치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스케치 라인이 두 개로 중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 델리트 삭제를 해주면 이제 완전 구속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역시 단순한 렉탱글이지만 아직 완전 구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드래그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 포인트가 보이죠?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요. 자, 꾹 눌러서 스케치 라인을 확인해 보면 한 개고요. 꾹 눌러보면 여기도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개의 라인이 따로 연결된 것인데 일직선이다 보니까 한 개의 라인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라인 하나를 델리트로 지우고요. 다음 코인시던트로 두 포인트를 일치시켜주면 이제 제대로 완전 구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생길까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라인을 그리는 동안 좌클릭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아주 조그만 라인을 어쩌다가 중복해서 만드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얘를 못 보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우스 좌클릭이 너무 민감해도 이런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느리더라도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오래된 싸구려 마우스 말고요, 적당한 성능의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닫힌 스케치인데 하늘색의 프로파일이 보이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팔레트에서 여기 쇼 프로파일 여기 체크가 풀린 경우입니다. 자, 이걸 모르고 스케치를 끝내고 나가서는 익스트루드를 하려는데 프로파일이 선택이 안 된다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컨트롤 Z에서 돌아가고요. 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스케치 프로파일을 끄고 작업한 경우에는 스케치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켜고 프로파일을 확인한 상태에서 나가셔야 되고요.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스케치로 돌아갈 필요 없이요. 자, 브라우저에서 해당 스케치를 우클릭한 다음 여기서 쇼 프로파일 얘를 눌러줘도 다시 프로파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이제 바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컨트롤 Z 해서요. 자, 쇼 프로파일 뿐 아니고요. 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 슬라이스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모두 체크해서 켜둔 상태로 스케치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스케치인데 하늘색의 프로파일이 보이지 않는 이유, 그 두 번째는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닫힌 게 아닌 경우입니다. 자, 여기 렉탱글에서 쇼 프로파일이 이렇게 켜져 있지만 하늘색 프로파일은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닫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보면 아직 완전 구속도 아직 안 돼 있죠. 퓨전 360에서 직접 이렇게 작성한 스케치라면 여기 쇼 포인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쓸데없는 포인트가 보이죠. 여기 라인이 떨어져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것도 스냅을 정확하게 못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코인시던트로 두 포인트를 연결해 주면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 구속도 되었고요. 미세하게 라인이 떨어져서 닫힌 스케치가 안 되는 경우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다른 툴에서 작성한,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CAD에서 작성한 파일,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정체불명의 SVG나 DXF 파일 같은 걸 인서트 했을 때 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SVG 파일 하나를 인서트 했는데요, 현재 프로파일이 안 보입니다. 어딘가 라인이 끊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서트한 스케치는 여기 쇼 포인트를 켜둔 상태이지만 포인트 표시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기가 좀 힘들고요. 뭐 드래그를 해봐도 정확한 원인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오류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단축키 L 눌러서요, 스케치를 가로지르는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프로파일이 나타나는 부분과 여전히 안 나타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쪽은 정상, 이쪽에 끊어진 라인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라인을 또 그려보고요. 자, 이쪽에 아직 문제가 있죠. 그래서 또 그려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류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좁혀 나간 다음에요, 그래서 남은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여기에 이제 끊어진 라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컨트롤 Z 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요, 단축키 O 눌러서 옵셋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벌려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또 안으로도 이렇게 벌려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여기 이 오프셋 라인이 끊어진 걸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의외로 좀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으면 캔슬 하고요.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 주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프로파일이 보이지 않는 것과는 반대의 경우로요. 자, 이번에는 만들지도 않은 프로파일이 보인다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 솔리드 바디가 있고요. 그리드 스케치. 자, 평면을 바디의 윗면을 선택합니다. 네,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이고요. 자, 꼭지점 한 군데 스냅한 다음 이렇게 서클을 그려줍니다. 피니시 스케치 나가서요.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입니다. 자, 서클을 익스트루드 하려고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프로파일이 쪼개졌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엉뚱한 또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겨 있죠. 좀 황당하죠. 나는 서클을 그렸을 뿐인데 왜 엉뚱한 프로파일이 생기고 또 이런 식으로 서클 내부는 쪼개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딱히 프로파일이 보인다거나 뭐 라인이 보인다거나 그렇지도 않는데요. 자, 그런데 브라우저에서 바디 눈을 이렇게 꺼보면요, 자,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컷을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라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라인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이름 눌러서 프레퍼런스로 들어가서요, 자, 제너럴에서 디자인, 그리고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이 항목입니다. 오토 프로젝트 지오메트리 온 액티브 스케치 플레인,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스케치에 들어갈 때 평면을 바디 페이스로 선택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그 바디 페이스의 아웃라인을 따서 프로파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프로젝트 명령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웃라인을 따주는 것은 되게 편리한 옵션인데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런 간단한 모델은 별 상관이 없지만 복잡한 모델일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라인과 프로파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이 옵션을 끄고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꺼버릴게요. 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 페이스의 아웃라인이 필요할 때는 프로젝트 명령으로 따낸 다음에 작업을 하고요. 자, 본인의 뭐 작업 성향에 맞게 뭐 켜거나 끄고 뭐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켜고 사용할 때는 이게 무슨 기능인지는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네, 비슷한 경우로요, 스케치 할 때 자꾸 보라색 라인이 생겨서 거슬린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라인 어떻게 없애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분은 이제 스케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케치를 이제 할 건데요. 자, 앞서 만든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드 스케치, XZ 평면을 누르고요. 자, 그런데 앞선 오브젝트는 이 스케치와는 다른 평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레퍼런스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평면에 이 원하는 오브젝트의 아웃라인을 먼저 따내고요, 그 다음에 그 따낸 라인을 레퍼런스로 써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스케치에서 다른 오브젝트의 아웃라인을 따내는 명령이 바로 여기 프로젝트 항목에 있는 이 5가지 명령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프로젝트 명령이 가장 기본이고요. 정말 많이 쓰이는 명령이죠. 이 프로젝트 명령을 쓰려면 단축키 P를 누른 다음에 몇 번의 클릭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생략해서 건너뛰게 하는 옵션이 바로 이 프레퍼런스에서요, 디자인의 여기입니다. 오토 프로젝트 엣지스 온 레퍼런스라는 바로 이 항목이고요. 다시 돌아가서요, 자, 여기
바디의 위쪽 엣지 여기 미드 포인트와 자, 여기 미드 포인트가 있겠죠. 그 미드 포인트와 일치하는 서클을 그리려면요. 자, 실제 과정은 먼저 단축키 P 눌러서 자, 필요한 엣지를 먼저 따내고요. 이렇게 따냈죠, 엣지를. 그 다음 자, 여기서 바디는 잠깐 숨겨 볼까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라인을 따냈고요. 그 다음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이고요. 자, 이 서클과 라인을 미드 포인트로 구속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근데 이런 방식의 스케치 작업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건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까 그 프레퍼런스의 옵션이고요. 단축키 컨트롤 Z 해서 다시 돌아간 다음에요. 자, 지금 이 상태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로 서클 그린 다음에요. 미드 포인트 구속으로 서클과 바디 엣지를 바로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면 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미리 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라인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한 옵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켜두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보라색 프로젝트 라인은 절대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될 스케치가 안 움직이는 건 당연히 스케치 라인 어딘가에 구속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스케치 구속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시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스케치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 구속이 걸리는 경우도 들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일치 구속, 평행, 직각, 미드 포인트 구속 같은 게 자주 그런데요. 이렇게 무브를 해봐도 움직이지가 않죠. 어쨌든 이제 구속이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잘못된 구속을 찾아서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케치 라인이 선택이 안 될 때는요, 툴바에서 Select, Selection Filters 여기서 여기 있는 Select All 이 부분에 체크가 풀린 건 아닌지를 확인하시고요. 얘를 체크를 해줘야 스케치 라인을 포함한 모든 개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선택할 수가 있죠. 대부분은 자, 이 문제 때문이고요. 또 작업 중에 셀렉션 프라이어리티에서 바디 우선이나 페이스 우선 뭐 이런 거를 선택했다가 이걸 이제 끄는 걸 잊어버리고 다음에 라인을 선택하려면 선택이 안 됩니다. 다시 얘를 꺼주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Select All 이 문제는 비단 스케치 라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디자인 모드에서도 뭐 엣지 선택이 안 된다, 뭐 페이스 선택이 안 된다 이럴 때 이 Select All이 꺼져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퓨전 360 작업 시에는 현재 내가 어떤 모드에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드에서 가능한 작업과 안 되는 작업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복사는 스케치 모드에서만 가능하고요. 디자인 모드에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자, 지금 디자인 모드죠. 디자인 모드에서 컨트롤 C, 그러니까 즉 스케치를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건 되는데요. 자, 전체를 선택한 다음 컨트롤 C 눌렀고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 V는 눌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케치 모드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원하는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간 다음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잘못된 스케치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로프트 바디를 만들려면 평면이 여러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일이 평면 만들고 또 일일이 스케치하는 게 귀찮아서 한 스케치에서 프로파일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요. 스케치를 무브로 평면 밖으로 옮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단축키 M 눌러서 무브고요. 자, 이렇게 스케치 잡고 위로 올려버립니다. 근데 지금
보셨겠지만 지금 디멘션이 사라져 버렸죠. 또 자, 이번에는 얘를 올려볼까요? 자, 올리는 순간 디멘션이 사라지고 구속이 다 풀려버립니다. 네, 피니시 스케치 하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쉽게 로프트 바디를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보셨지만 자, 지금 이렇게 평면을 벗어난 스케치는 구속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디멘션도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파라미터도 쓸 수가 없고요. 이 자체로 스케치가 픽스가 돼 버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얘는 수정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스케치는 꼼꼼하게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 의도한 3D 스케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스케치는 평면 위에 있도록 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